반갑습니다. 어제 또 150만 원짜리 수업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번에 김정우 교수님 강연은 좀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게 잘 몰랐는데 회사 사람들이 이거를 전 직장 회사 사람들이 동영상을 누군가 보고 또 뭐 소문도 많이 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좀 알게 돼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인데 서로 오해를 풀고 용서를 했고 서로 앞으로 좀 더 진보적이고 더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과 또 그런 에피소드와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이거 박재현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이분은 일단 세 가지에 좀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질, 성격, 대화, 인간에 대해서 좀 연결의 대화가 요 세 가지에서 좀 일어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의 수준이 좀 중요하다고 했었고, 자살 이용 가정, 그리고 뭐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이 목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깝깝해오고 이런 게 정말 엄청 비탄한 그런 건데, 이런 비탄을 느끼신 분들하고 좀 상담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애들이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또 부모님을 건들면 뭐 또 주먹이 가고 이런 게 좀 지금 사회에도 좀 나타나서 참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정리를 하기 위한 영상이라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매끄럽지 않아도 아무튼 뭐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좀 앞으로는 좀 익명, 직장만 얘기해. 누가 그러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 어떤 거래처에서 담당을 바꿔달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모욕감을 주셨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잘못해놓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무튼 이런 대화법이 굉장히 좀 모욕감을 주고 안 좋다고 하셨었어요.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듣기도 중요한데 말하는 게 또 뭔지 듣는 게 또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것은 뭔가 진짜 크다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호하다, 뭐 큰 기준, 키면은 그게 키가 170인지 180인지 기준이 있으면 그게 모호하다.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는 말할 때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좀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속마음을 제대로 정확히 못 집어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배려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뭔가 좀 말하기가 좀 서툴어서 말하기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요 부분에서 또 얘기 드리면 저희 전 직장도 그렇고 무슨 페이퍼 업무가 많았어요. 이런 말하기 듣기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문서를 엄청 요구하더라고요. 최근 팀장님은 뭐 말하면 문서, 뭐 말하면 문서. 이게 참 그것도 되게 힘들었던 이유였고요. 듣는 거는 질문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why,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정 욕구 카드를 하나 주셨었는데 선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대화라는 또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화이트보드를 그때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익명성 때문에 지었고요, 이름을. 요 표를 되게 그려주시더라고요. 나는 뭐 돈으로 따질게요. 저희 돈 좋아하니까. 내가 7억을 가지면 상대방은 1억을 가지는 게 1안. 내가 8억을 가지면 상대방은 3억을 가지는 게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13억씩 가지는 게 7안. 그리고 마지막 11번은 17억. 그리고 상대방은 21억을 가지는 게 11안.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명 떠올리고, 아니면 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아니면 또 뭔가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3명을 떠올려서
여기 각 번호에 중복돼도 되니까 어디로에 속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었었어요. 제 바로 옆에는 좀 되게 훌륭한 사업가 젊은 친구분하고 파트너였는데 어제 그분은 소개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8번을 선택하셨더라고요. 14억, 15억.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보다 좀 많이 벌면 떠날 수도 있고 서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다신 보기 싫은 사람은 6번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보다는 그래도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바로 1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리고 아끼는 사람, 필요로 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11번을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이 번호를 매기면 7번부터 11번은 인그룹이라고 해서 저희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7번이 11번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한데 이 아웃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엄청난 뒤에 나오는데 여기 엄청난 여기 있구나. 공감적 관계,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적 의지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면 영원히 아웃그룹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어제 또 실명이네요. 괜히 또 실명해서 괜히 좀 걱정되네요. 뭐 좋은 말씀이니까 또 실명 거론해도 되겠죠. 사실 여기 또 사업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어제 명함도 여기 딱 들어와 있는데 기회 되면 또 같이 일하고 싶을 정도로 인성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릴렉스 퍼시픽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뭐 소개기를 많이 하셨어요. 강사님도 저기 아들 이야기 하시면서 아들의 이런 아까 그 선택 사항에서의 아들의 그 선택도 얘기해 주시고 되게 그러면서 어렸을 때 참 아픔도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 아파 본 사람들이 이런 또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게 참 공감대도 있으실 것 같고 되게 좋으신 일을 하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족이 아까 비탄을 느꼈던 이런 가정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대자동차 강연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었는데 어제였군요. 그 가면서도 뭐 차가 밀려서 사실 차가 반쯤 파괴된 차량도 봤는데 이분들이 과연 돌아가실 때는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죽기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죽는 사람들이 그냥 미안하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가슴속에 남아있나 보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좀 더 힘들었고 죽기 전에 그래도 말이라도 좀 하고 와서 마음이 편해졌나 보더라고요. 저도 좀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만 또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싫기도 했고 사실 어제 같은 일도 어떤 익명의 분이 그런 얘기를 또 회사 가가지고 뭐 우스갯거리로 막 소문 내고 그런 거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차라리 좀 짐론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6번째 정리장이네요.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좀 사회에서 좀 함부로 쓰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거를 뭐 입에도조차 못 담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자주 써가지고 그 진정한 가치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그 중간에 가치관으로서의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서로 좀 아낌없이 좀 진정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강사님이 좀 어렸을 때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좀 친할머니도 아닌 전주 할머니의 그런 사랑, 그게 참 고맙다. 진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거는 저 파트너랑 잠깐 얘기했던 거였고요. 이거는 뭐 다음에 좀 관계가 좋아지면 또 얘기할 일이 있겠죠. 감사함이 풍성함이 감사함을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생존 욕구, 사회적 욕구, 고맙다. 남자분들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 나오놨구나. 아침에 와이프 데려다 주면서 안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카드입니다. 연결의 대화, 감정 욕구 목록. 감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욕구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생존욕, 사회적 욕,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삶의 의미의 욕구,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의 감정,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 그러면서 좀 서툴렀던 표현들을 구체화 좀 시켜가지고 풀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와이프를 떠올려봤는데, 와이프는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더라고요. 저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제 자살할 뻔한 직장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존중을 되찾게 됐고, 정의로운 자립을 위해 재미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내 인생의 존엄성이 높아져 간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는 만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서로 챙겨주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로 또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관계,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크로노스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 사실 이걸 녹화해서 올리면 그거는 이제 카이로스가 되겠죠. 이 시대가 크로노스이면서도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화 시킬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카이로스적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게 이야기였고,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유튜브에도 항상 공유해 드려가지고 저처럼 또 좋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상처받는 사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시간을 멈추게 한대요.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좀 돌아가 버려서, 그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때 자체가 좀 용서를 받았으면 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 남아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저처럼 저는 유튜브를 제 내면을 끄집어내는 게 유튜브인데, 저도 되게 이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러면서 어제처럼 그런 상처를 얘기해서 그분이 소식을 받고 전화가 와서 서로 풀고 되게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그 인생에서 제거할 사람도 밖에서는 저한테 사실 순기능의 역할을 해주신 거였었어요. 그만큼 저는 긍정적이니까. 사실 되게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 대해서 되게 그거하게 생각해요. 좀 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익명성으로 했던, 어제 뭐 또 소문냈던 형은 사실 갑자기 다른 얘기하니까 이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다른 얘기하는 걸 이해하게 되네요. 오늘 잡소리 타임. 잡소리를 해보면 저는 직장생활 진짜 힘들었던 거는 사실 동기들이 다 형들이었어요. 처음 단추부터 신입사원 교육 때 뭔가 청소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일찍 도착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제 할 일은 했다 싶어서 천천히 오는 형들이 너는 왜 일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존나 싸가지 없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자리를 좀 그냥 피했죠. 저 그때도 참 한참 개발할 때니까, 또 걔가 무서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도 구체화시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드리러 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판단을 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얘기를 하면 또 저기 공장에 있는 형이 또 저한테
말을 항상 5년 동안 싸가지 없게 했나?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요청하는 상황에 제 말이 좀 싸가지 없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너 왜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동기인데 나한테 이래도 되나? 내가 5년을 참았는데 제가 어 저도 못 참아가지고 욕을 하고 끊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진짜 저한테 제가 첫 단추 잘못 끼웠구나. 동기들은 그냥 동기인데 형 대접을 해줬던 게 참 불쌍하다 내 스스로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고 한 1년 전인가 영업 지원팀 업무 자체가 원래 납품처를 따는 거예요. 그 납품처 따주는 게 업무인데 제가 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급하게 좀 딸 때도 있었어요. 그냥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뭔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때 또 동기 형이었어요. 지원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한테 어, 장문의 톡으로 저를 엄청 무시하는 발언 아마 회사 전산 자료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날. 근데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 직장에서 배운 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 참고 했던 게 기억이 남네요. 이 뭐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다니까 항상 배려하고 좀 자기 자신을 좀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주변에 더 이쁜 얘기만 하고 뭐 말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뭐 또 사람을 배워 나가면서 뭐 실천하는 게 또 그 사람의 멋진 인생이니까요. 아무튼 뭐 예, 계속 이어 나가면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좀 고백할 사람들을 또 찾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저번에 장가 갈 때 이제 어머니 아들 아니다고 이제 성인이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제가 좀 어머니들은 다 아들 바보잖아요. 그걸 좀 끊어내기 위해서 좀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와이프는 정말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항상 미안하죠. 그리고 아버지도 좀 유일하게 수평적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랑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셔가지고 사실 꼰대 같으시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되게 그거 한 놈 주변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라 가지고 참 미안하고 하죠. 저도 세상처럼 뭔가 아버지 모시고 막 말씀만 많이 들어주고 하고 싶은데 서로 거의 커뮤니케이션은 반 50대 50으로 하거든요. 저희는 그만큼 수평적인 관계고 또 여기 딱 세 분밖에 없네요. 그 외에 저한테 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누구에게 갈 것인가? 결국 나에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좀 용서를 하고 스스로를 돌봐야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다. 예. 요 밑에는 또 어제 그 김태현 대표님 얘기 잠깐 적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개월간 이렇게 좀 최근 사례로 그 강사님이 깊은 트라우마 있던 분들 이야기였어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또 강사님의 또 구체적인 또 사례니까 말씀 못하겠지만 이것도 결론은 그때 엄청 아프게 좀 자살한 중학생 여중생이 있는데 그 여중생이 상처받은 남자 하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악마들이 건넸던 말들과 행위들이 참 이 친구한테 한마디만 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미안하다. 아무튼 뭐 서로에게 미안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니 소설 예전에 또 악군단 친구 제 친구들은 좀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데 뭐 또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일이면 고발을 안 좋은 일만 하겠지만 그 친구는 좋은 일이니까 제 아르티 친구 승민이가 도가니라는 소설을 그때 같이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선물이라기보다 서로 대여해주고
그 친구한테 지적 넓고 얕은 대화를 위한 넓고 지대는 언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을 저는 빌려줬는데 아직 서로 못 받고 있네요. 아무튼 그 친구가 도가니 그 친구 그래도 아무튼 그 친구하고 좀 서로의 뭔가 있네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기 도가니 참 이런 사회적인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인데 그게 안 돼서 도가니를 참 보면 답답해요 진짜. 결론도 답답하던데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 같습니다. 뭐 작은 직장 사회도 다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혁신이다. 사실 공감이 앞으로 핵인사로 가는 길이래요. 이게 결론인데 공감 능력인데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으로 끝나네요. 이번 교육은. 아무튼 저한테 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퇴사를 한 거는 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용기 내서 저한테 미안했고 앞으로 좀 더 좀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베풀자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